3월 FOMC 회의도 결국 끝이 났습니다. 자, 특히 피벗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몇 가지 엇갈린 내용들이 있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피벗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도 환하게 화답했습니다. 앞으로 증시 향방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오늘은 이 내용을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정의신문의 한상준 논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전이었죠. 3월 FOMC 회의 그리고 파월 의장의 이 기자회견까지 끝났습니다. 핵심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사실 이번 3월 FOMC에 여러 가지 라스트 마일 이렇게 예. 부주의라든가 그리고 이번에 PC 물가는 좀 상향 조정되지 않겠느냐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방송 직전에는 물론 이제 트럼프가 집권할 때 다우지수 10만, 예. 바이든 10만 해서 너무 좀 이게 회의가 끝나면 떨어지면 어떡할까 했는데요. 예. 오늘 좀 시청자 여러분 편하게 방송을 들으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기준금리 동결했죠.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예. 이게 동결한 게 아니라 파월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가 정점에 도달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보면 파월의 발언을 계기로 해서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 조치로 해서 금리 인상 국면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렇죠. 2022년 3월서부터 시작됐는데 사실상 마무리됐다. 왜 요거를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예. 작년 마지막 금리 인상이 작년 7월이었습니다. 지금까지 8개월 동안 횟수로 보면 5차례인데요. 예. 8개월 동안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페드 내 포브스 팀이 이 통화정책의 시차 관련해서 심드 그랭크 테스팅 보면 보통 9개월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금리 동결 시점이 지금 8개월 정도 되니까 9개월 정도에 추정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가 사실상 정점에 이르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기준금리 인상 국면이 사실상 종결됐다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분이 예. 앞으로 물가가 좀 불안하더라도 금리가 재상승 국면에 들어가겠느냐. 이게 좀 가장 우려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이제 앞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명목상으로 피벗 얘기는 안 나오지 않았지만 예. 피벗에 대해서 그 이전에는 피벗에서 추진할까 말까 이게 불확실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시장에 확신을 줬다. 근데 언제 추진하냐가 이게 관심이 되겠죠? 예. 근데 당장 가져갈 수 없으니까 오늘도 이제 기장에서 인플레가 불안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엇박자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기준금리를 당장 인하하기 하다가 오늘 QT 얘기를 했습니다. 예. QT는 유동성 조절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소위 밸런스한스의 조정, 대자대표 조정입니다. 그래서 QT의 속도를 조절하겠다. 예.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월가에 사실상 피벗을 인정하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에서 그 이전까지 3대 지수가 조용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예. FOMC 발표문이 끝나고 나서 주가가 확 올라간 거다. S&P 같은 경우는 거의 수직으로 올라갔습니다. 예. 그렇죠. 수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감 시간이 사실 짧아서 이 정도로 올라갔습니다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간 거다는 예. 다우지수가 저 짧은 순간에 올라갔죠. 그렇죠. 저게 발표문 나오고 나서 미국 시간으로 2시인데요. 예. 저 미드가 12시니까 2시가 화끈하게 올라가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적이 이렇게 오늘 시장의 반응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점도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립금리 어떻게 나왔죠? 네. 기준금리는 변경을 신중한다. 예. QT 속도를 조절했던 거죠. 이게 중립금리에 반영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기준금리가 상향 조정됐더라면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하면 중립금리는 올랐어야죠. 예. 근데 중립금리는 지금 김채연 PD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작년 12월에 중립금리의 닷플로트는 저 스캐터 다이어그램의 분포도는 좀 다르지만 예. 중립금리 수준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잠시 뒤집어 볼게요. 예. 이게 좀 역사적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시청자분이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작년 12월에 작년 9월에 중립금리 5.1%였습니다. 작년 12월 전망에 4.6% 조정됐습니다. 이게 과단 금리 인하 기대를 놨던 거거든요. 예. 근데 1월달, 2월달 CPI, PPI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도표에서 저도 그랬습니다. 4.8 내지는 5%로 조정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번에 3월 점도표에서는 중립금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예.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럼 왜
PC 물가는 올려놓고 중립금리는 조정했을까 하는 문제거든요. 그건 이제 지금부터 예. 조정하는데요. 일단 중립금리 4.6%를 그대로 조정한 상태에서 월가가 왜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밴드제 5.2에서 5.5%입니다. 예. 그럼 이걸 놓고 볼 때 5.2에서 5% 자막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상단으로 운영하거든요. 그럼 4.6% 이렇게 유지했다는 것은 올해 최소한 기준금리 작년 12월과 마찬가지로 3차례 정도는 온다. 예. 그럼 시기는 6에서 7월 달. 여름철 휴가철이 있으니까 페드 인사들도 전부 휴가를 가니까 변경을 꼭 변경하고 새로운 회계년도 맞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7월 달 정도에 인하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6월 달, 7월 달 그리고 3차례 정도 종전의 시각이동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렇게 발표문 직전에는 굉장히 불안하다가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피벗에 대해서는 확신을 주니까 이렇게 S&P 지수라든가 3대 지수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자, 시장의 혼선을 오히려 초래했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사실 이번에 이 경제 전망에서 예. PCE 물가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올해 들어서 이 미국의 물가는 발표하는 부서도 다르고 또 물가 지표도 시청자 여러분 CPI가 있고 PCI가 있고 코어가 있고 마일드 인플레이션이 예, 있고 그렇죠. 이제 그 헤드라인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일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 1월 달, 2월 달은 PPI, CPI가 마일드 인플레이션이다 할 만큼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래서 3월 인플레이 전망에서는 소폭 PCE 물가가 상향 조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거든요. 예. 그래서 3월 달에 이렇게 PCE 물가 조정했습니다. 정확히 조정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한 0.2% 정도는 조정하지 않겠느냐. 정확히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PCE 물가, 올해 PCE 물가가 2.4%인데요. 3월 달에 2.6% 조정했거든요. 자, 통화 정책의 잣대가 되는 PCE 물가가 파월 의장도 엇갈릴 때는 PCE 물가를 중요하랴 했는데 2.6% 조정했습니다. 2.4%를. 그럼 중립금리는 의향지수니까 조정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중립금리는 작년 12월과 마찬가지로 사실 그대로 유지했거든요. 예. 4.6% 그대로 조정했지 않습니까? 이게 시장의 혼선을 초래한다. 자, PC 물가 올랐으면 중립부 의향지수 올라야죠. 예. 근데 시장에서 보면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어서 시장이 어렵지만 기준금리가 그대로 했으니까 주가는 올라갔죠. 예. 근데 자, 또 하나 궁금한 점은 PC 물가 올렸는데 또 QT는 속도 조절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충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목에 있어서는 과연 기자회견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해줄까? 이게 궁금한 점이었었거든요. 지금 국내 언론에서 이걸 지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는 시청자는 보기에 왜 PC 물가는 올렸는데 중립금리 의향지수는 왜 그대로 유지했을까? 예. 그리고 QT도 완화 쪽으로 해서 속도 조절했을까? 이걸 지적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금리 조절, 의문점이 있는데 기준금리도 동결없고 QT도 조절한다니까 주가는 반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향후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소지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에 성장률 전망치도 작년 전망 대비 너무 올라가지고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불과 3개월 만에 꽤나 높게 상향되지 않았습니까? 네, 미 경기는 성장률로 놓고 볼 때는 예. 작년 3분기 4.6%, 4.9%를 계기로 해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성장률 수준상으로. 예. 그래서 올해 전망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전망치에 대해서 작년 9월 전망치가 1.5%였습니다. 근데 작년 12월 전망치, 올해 전망치가 1.4%로 거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모 교수께서도 이렇게 올해 민간 전출이 떨어진다, 2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 떨어진다. 그랬었죠. 마이너스 성장 떨어진다. 이게 작년에 양대 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에서 확 이렇게 인터뷰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번에 3월 달에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다 시청자부터 궁금했고 월가에 또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12월 달에 전망치에서는 미반영 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 성장이 1.4%인데요. 작년 12월에 미전망치가 작년 4분기 성장률이 3.4%가 높게 나왔죠. 예. 요거는 작년 12월 전망할 때 올해 성장 전망할 때 작년 4분기 성장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에 4분기 성장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성장률 GDP 애틀랜타를 나와보면 속보치가 2.6%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작년 4분기에 올해 성장률의 미반영치 3.3%, 예. 그다음에 올해 1분기 성장률 괜찮은 것 2.6% 반영해 봅시다. 그러면 3월 전망에 올해 성장률 똑같습니다. 작년 성장률 1.4%를 불과 3개월 만에 2.1%, 50%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미국 경제 침체가 없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는 어떤 사람들은 2분기부터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 된다, 경기 침체된다, 채권 사시오. 어제도 이제 이렇게 증권사 CEO께서 채권을 담아두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예. 채권 담으면 실패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꾸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 경제 그만큼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좋기 때문에. 자, 성장률도 높겠거든요. 근데 페드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을까? 중립금리는 작년 11월 유지했을까? 성장률을 높게 했으면 어떠냐? 성장을 높게 했으면 당연히 중립금리도 높게 해야죠. 그렇죠. 물가도 지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예.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고물가, 고성장, 소위 붐프레이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붐프레이션. 이거를 페드 측에서도 인정한 게 아니냐. 자, 이번 성장률 보세요. PC 물가 올렸죠. PC 물가 올렸죠. 예. 2.4에서 2.6% 올렸죠. 고물가. 그다음에 성장률도 1.4에서 2.1% 대폭 올렸죠. 고물가, 고성장, 붐프레이션이죠. 예. 근데 이걸 기준금리 동결했다, 중립금리 동결했다 이다 보니까 인정하고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주가가 3대 지수가 특히 붐프레이션과 관련된 다우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아마 김철민 PD 3대 지수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3대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왜 미국의 주가에서 보면 3대 지수 오늘 상승한 거 좀 보시겠습니다. 예. 자, 다우지수가 1% 400포인트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붐프레이션 금리가 기준금리가 나스닥 올랐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사실 그 붐프레이션에 다우와 나스닥 중심으로 해서 올라갔던 것도 붐프레이션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면 사실 다우와 경기에 민감한 다우가 올라가고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이 같이 올라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3월) FOMC 회의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연준의 예측력, 이 다시 한번 실패한 게 아니냐, 각종 논란들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도마 위에 다시 한번 또 오르지 않았습니까? 오를 수밖에 없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 그 2022년대에도 인플레 진단을 잘못해서 일시적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지속적이어서 결국 금리 인상까지 뒤늦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인플레 예측도 못하는 반해서 경제 성장률도 시청자 여러분, 자, 작년 12월에 올해 성장률 1.4% 봤습니다. 3개월 만에 올해 성장률입니다. 2.1%, 50% 상향 조정하면 당연히 성장률도 사실 그 경제 주체에서 보면 예측에서 페드가 뭐냐 시장의 혼선을 가지 않고 시장의 안내판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측이 하면 본질적 기능을 보겠습니다. 불확실성에서는 예측의 기능은 경제 주체들 시장에서 사실 안내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은 안내판 역할을 하면 추세는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오차율이 직전 대비해서 30% 이상 벗어나지 못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요거는 페드의 거시경제팀의 포브스 모델 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생명입니다. 근데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돌려서 이번에 보겠습니다. 예. 페드가 예측에서 가장 생명을 한 두 가지가 다 오겠죠. 성장률, 추세가 오락가락했죠. 그렇죠. 자, 작년에 9월 전망 올해 성장 1.5%에서 12월에 1.4% 하향 조정했죠. 이번에는 1.4에서 2.1로 상향 조정했죠. 추세가 오락가락. 한 가지 본질 생명을 어겼다. 예. 두 번째, 직전 대비해서 절대 오차율이 얼마큼이냐. 직전에 1.4%입니다. 이번에 2.1%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오차율, 절대 오차율은 50%입니다. 그렇죠. 30% 벗어났죠. 이게 오랜만이냐. 작년 전망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IMF가 올해 작년 성장률 1.6% 봤습니다. 연준은 0.4%를 봤습니다. 그랬었죠. 그런데요, 작년에 성장률이 2.5% 나왔습니다. 연준의 치욕이죠. 이런 상태에서 성장률 나오니까 자 월가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게 시장에 오히려 안내판에 역할하는 게 혼선을 초래한 게 아니냐. 미국의 학계라든가 이런 데서는 계속해서 페드의
아마 구조적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예. 파월의 교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물가도 틀려서 미 국민들의 뒤늦게 대응할 시간을 주지 못하고 갑자기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로 인해도 경제 주체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통화 정책의 선제성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리엠프티브 선제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 근데 예측은 못 해놓고 뒤늦게 올려 갑자기 올리니까 넉 놓고 있다가 그래 일시적이야 그래 그러면 저금리 상태 지속되겠지 하다가 갑자기 올리니까 지금 이게 미국 경제에서 파월이든가 페드에서 신뢰가 떨어진 거거든요. 성장률 보십시오. 작년에 1.4에서 2.1% 50% 올려는 이런 예측 찍어는 것은 홍영표가 뭐냐 겐또 찍어도 포브스 모델 팀에 미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노벨 경제학상 250명이 있는데요. 예. 250명 다 피고 홍영표가 겐또 찍으면 됩니다. 그 정도 예. 50%인데요. 뭐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이라는 예. 거죠. 그래서 예측이 도마 위에 오른다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페드의 치욕이라는 수식어가 붙는지 뭐 알 것도 같고요. 자, 학자들 사이에서도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 성장률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미국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예. 나서 월가에서 시키면 올해 11월 5일 날 사실은 바이든 쪽으로 자금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한 것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예. 미 학회에서 보면 이번에 성장률 전망치고 다양한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머스 치욕이죠. 미국 경제 그렇죠. 구조적 침체다. 루비는 이 양반 또 초대형 대형이익이다 해서 예. 경제 성장을 올리니까 이 양반 치욕입니다. 근데 서머스 대비해서 인플레 전망을 잘못했던 일시적이다 잘못했던 자 크루그만은 명예훼손이 됐습니다. 노랜딩, 거터 리세션. 예. 경기가 뭐 침체이기 하더라도 미국 경기 고공을 지르는 상태에서 고공을 지르는 상태에서 경기가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성장률이 높게 전망되다 보니까 크루그만이 인플레 서머스의 치욕에 의해서 이번엔 명예회복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월가에서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해놓고 트럼프 대비해서 바이든 쪽으로 자금이 몰려가고 바이든과 관련된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의 ETF 상품들의 굉장히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것은 왜 그럴까 하는 예. 측면은 성장률이 높게 나오면 자연스럽게 크루만 교수와 함께 앨런 장관이 뜨는 거고 바이든 대통령이 뜨는 거고 증시에서는 제러미 세겔이 뜨는 거다. 그럼 그 사람들의 행적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서머스는 세큘러 세그네이션 하이퍼스 부적 침체이기 때문에 치욕을 당한 거죠. 그다음에 크루머간이 명예회복한 거죠. 예. 그러면 앨런은 뭐냐? 이번엔 다르다. 미국 경제 침체 아니다. 침체 준 거 없다. 정확히 맞았죠. 그렇죠. 앨런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겁니다. 바이든 등은 미국 경제가 건전하다. 근데 트럼프는 뭐라 그랬습니까? 대공황이 된다. 이런 예. 얘기했습니까? 그다음이니까 월가 시각들이 뭐냐? 바이든 쪽으로 지금 자금이 몰려가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는 제러미 세글이 5년 전에 다우존스 지수가 5만 선이 돌파할 것이다. 기억나실 그렇죠. 겁니다. 예. 지금 아마 4만 선 돌파해서 5만 선 돌파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 그래서 제러미 세겔이 주가 예측에 대해서 작년도 잘했습니다는 예. 이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제러미 세겔의 승리다 하는 쪽에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도 시청자 여러분이 향후에 주식 판단해서 주식을 할 것이냐 채권을 할 것이냐 하는 것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번에도 이 참 스탠스 변화가 이렇게 자주 이루어지는지 좀 의아하긴 한데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전해주시죠. 워낙 지난주 의회 정원에서 마일드 더부시 발언이 인상적이었으니까 예. 이번에 마일드 더부시 발언을 그대로 유지할까? 잉크도 마르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치매가 아지면 이번에 바뀌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내역들을 쭉 왜 파월의 기자회견이 이렇게 관심이 됐을까 하는 예. 측면은 자 이번에 의회 증언과 마찬가지로 마일드 더부시 발언을 그대로 유지할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 그 이전서부터 엄청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작년 12월에 점 대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스트롱 더부시 발언입니다. 근데 1월 달에는 마일드 하키시 발언으로 바뀌었습니다. 매파 발언으로 바뀌었습니다. 2월 달 CBS 발언 스트롱 하키시 발언 이렇게 했죠. 3월 달에 의회 증언 또 바뀌었습니다. 마일드 더부시 발언. 근데 예. 이번에는 기자회견 내 가지고 건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총체적으로 각각마다 인플레 우려된다. 근데 기준금리는 정점에 있다. QT는 뭐 이렇게 이번에 예. 속도 조절한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자 이번에 발언은 총체적으로 하면 뉴트럴 발언이다. 너브시와 하키시 발언도 아니고 입장이 애매모호했다는 너브시 이제 뉴트럴 발언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이번에
자막이 돌아가겠습니다는 자, 이번에 기자회견 내에서는 왜 전도표상에 필세 물가는 올려놓고 왜 기준금리는 동결했을까? 예. 중립금리는 동결했을까? QT는 조정했을까? 그리고 경제전파는 실컷 올려놓고 왜 중립금리는 유지했을까? 예. 그리고 QT는 속도 조절했느냐? 시장에서 굉장히 궁금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자회견에서도 이 내용을 기자들이 질문하는데요. 그게 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의 파월에 대한 불만족은 이번에 뭐냐, 주가가 올라갔어도 불만이 더 증폭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장 변화는 바이든은 불만족, 트럼프는 교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목에 있어서 마지막 질문 가지고 미국 주가를 끌어올린 교체팀, 경제팀 교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이든이나 트럼프 후보 둘 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은데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뭐 기대감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요? 네, 올해 성장률이 이렇게 페드의 전망치면 2.1%입니다. 예. 미국 경제 좋죠. 잠재 성장 1.7%니까. 그건 바이든이 뭐냐? 왜 바이든의 승리다, 앨런의 승리다, 그다음에 크루그만의 승리다, 제레미 시글의 승리다 하는 것은 역시 일기의 경제 성장은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앨런을 바이든 입장에서는 무한 신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집권이기에도 재무장관으로서 제닛 앨런이 실질적 경제 컨트롤을 할 거렇게 보이는데요. 예. 경제 상황 보다 강화된 형태로 지금의 경제 정책을 이끄는 예일 거시 경제 패러다임을 더 강화시켜서 실현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파월에 대해서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뭐냐, 굉장히 불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경제는 좋은데 그걸 가지고 미국의 국민들한테 좀, 사실 바이든 입장에서는 경제 성과가 좋다 이렇게 해서 좀 인플레도 통제된다, 이렇게 하면 아이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파월이 얼마나 고와 보입니까? 예. 근데 자꾸 엇갈리거든요. 엇갈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엇갈리니까 당신 때문에 바이든의 경제 성과가, 자, 트럼프의 무슨 대공황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당신 때문에 뭐냐, 이걸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 예. 인플레 불안 문제도 당신의 책임 아니냐. 자, 재정 정책의 수장인 경제 컨트롤하는 제닛 앨런은 얼마큼 잘하느냐, 성장률을 굉장히 높이지 않느냐. 근데 물가를 안정시키는 당신은 물가 지표 진단서부터 일시적이다 잘못하고 뒤늦게 국민들한테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금리를 올렸고, 그다음에 이번에 좀 내리려면 화끈하게 빨리 내려주든가 하지, 맨날 한다 안 한다 이번엔 그렇죠. 기준금리 변경 관계없이 QT를 좀 느닷없이 속도 조절한다 하다 보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사실 더 불안하죠. 그래서 바이든 집권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파월은 교체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 지난번에 래퍼와 통화정책수장, 예. 그다음에 제니 앨런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인사 실수다. 그래서 재무장관은 앨런을 한다 그랬죠. 예. 근데 향후 바이든 입장에서 집권 2기가 됐을 때는 자, 브레이너 이사, 아주 이게 친 바이든파죠. 그렇죠. 그리고 앨런 의장은 무한 신뢰니까 같이 갑니다. 그럼 시청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1월서부터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브레이너 이사, 앨런 경제팀, 그리고 트럼프는 뭐냐, 아서 래퍼와 앨런 경제팀. 증권시장에서는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당연히 브레이너 이사와 앨런이죠. 예. 그래서 미국의 주가를 기대 수준을 높여서 끌어올린, 이것도 오늘 3대 지수가 화답했던 내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3월 FOMC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